어제 실시된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진교훈 후보가 국민의힘 김태우 후보를 큰 격차로 누르고 당선됐습니다. 강서구는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하지만 이번 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받았다는 점에서 그 결과에 대한 파장도 만만치 않아 보이는데요. 하지만 역설적으로 대승을 거머쥔 더불어민주당이 독이 든 성배를 들었다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선거는 이미 끝났고 앞으로가 중요한데 이번 보선 패배가 안겨준 우리 진영의 점검 사항은 무엇인지 다각도로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데일리 베스트 미네커입니다. 어젯밤 늦게 강서구에서 전해진 패배 소식에 아마 많은 분들께서 무거운 마음으로 잠을 청하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다음 날을 맞이했는데요. 눈을 뜨고 뉴스를 살펴보니 언론이 온통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관련한 뉴스로 도배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셨을 겁니다. 다수의 언론에서는 더불어민주당의 승리 요인과 국민의힘의 패배 요인에 대해서 나름의 분석을 하고 있었습니다. 자, 우선 그 분석을 하기 전에 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전국 226곳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한 구청장 보궐선거를 가지고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가 있겠느냐라는 것 한 가지와 아니다. 이번 보궐선거가 가지는 의미는 매우 크다. 정말 큰 위기인 듯하다. 이 두 가지 반응이 서로 상충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평가하고 분석하고 계신지요? 자, 물론 물리적으로는 혹자가 말한 대로 전국 226곳의 기초지자체 중 한 곳에 불과한 보궐선거가 맞습니다. 그런데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면서 이미 이 선거는 구청장을 뽑는 선거의 의미를 뛰어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서 선거운동 기간 도중에 발생한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이라는 정치적으로 매우 큰 사건이 발생하면서 정치적 의미가 더해졌고요. 김태우 후보가 윤석열 대통령의 특별 사면으로 보궐선거에 다시 출마하게 됨으로써 간접적으로 윤석열 대통령도 이번 선거에 참전한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 민주당도 일찌감치 정권 심판론 프레임을 선거 전면에 내세우기도 했었죠. 이런 배경 탓에 일개 구청장 선거가 전국적 관심을 받고 여야 지도부가 총출동하는 그야말로 역대급 구청장 보궐선거가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번 보궐선거 결과가 언론에서 떠들어대는 것처럼 패배한 국민의힘이 엄청난 타격을 받고 내일 당장이라도 비대위원장을 모셔와야 하면 물론 김기현 지도부가 무릎 꿇고 싹싹 빌어야 할 정도의 파급력을 갖느냐, 이게 궁금해집니다. 자, 우선 박빙 승부가 아닌 17%포인트 차이의 패배는 뼈아픈 대목이 맞습니다. 왜 이런 평가를 내릴 수가 있는 것이냐? 아시다시피 김태우 후보는 지난해 6일 지방선거에서 50.6%를 얻어 48.1%를 얻은 김승현 당시 민주당 후보를 2.5%포인트 차로 누르고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오세훈 현 시장이 강서구에서 56.1%를 받아 42.1%를 얻은 송영길 민주당 후보를 14포인트 차이로 여유 있게 따돌렸습니다. 다만 지난해 3구 대선에서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강서구에서 48.7%를 받아 윤석열 대통령의 같은 지역 득표율인 46.5%보다 2.2%포인트 앞섰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추이를 봤을 때 어제의 17%포인트 차이 패배가 갖는 의미는 결코 작지 않다라는 것에 저 또한 공감합니다. 제 일각에서는 서울 강서구가 이미 오래전부터 민주당의 텃밭이었고 특히 전라도 인구가 많다라면서 일종의 정신승리를 하는 분위기도 감지됐는데 이건 바람직하지 않은 분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왜냐? 앞서 설명해 드렸다시피 최근 선거에서 분명 큰 차이로 이긴 적도 있었고 지더라도 작게 지고 또한 결정적으로 전직 구청장이 바로 김태우 후보였기 때문이었습니다. 따라서 패인이 뭐냐를 놓고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데요. 다만 어제의 보선 패배를 가지고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는 게 저의 확고한 생각입니다.
김기현 대표를 끌어내려야 한다. 지도부를 싹 교체해야 한다. 심지어 이준석을 다시 등판시켜야 한다. 뭐 별의별 소리가 오늘 아침 다 나오던데 그럴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대다수 언론은 이번 강서구청장 보궐선거가 내년 총선 전에 마지막으로 민심을 확인할 수 있는 선거라는 그런 의미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뭐 전혀 틀린 소리라고는 볼 수 없으나 앞으로 총선까지는 6개월이 남았습니다. 뭐 짧다면 짧다고 할 수 있고 길다면 긴 시간이라고 할 수 있는데 6개월이면 굉장히 많은 일들이 발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몇 번, 몇십 번, 몇백 번의 변곡점이 생기고도 남을 그런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도 기억하시겠지만 지난 역대 선거들을 보면 당 지도부나 후보자의 말 한마디 때문에 선거 결과에 막대한 영향을 끼치는 경우도 심심치 않게 발생합니다. 따라서 이번 보궐선거 결과를 놓고 뼈아프게 받아들이되 이걸 내년 총선과 과도하게 결부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저는 이렇게 보는 입장이고요. 이번 보궐선거 패배와 관련해 이런저런 패배 요인 분석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보궐선거를 하게 만든 김태우 후보를 공천한 것부터 잘못이다. 당 지도부가 총출동해 선거판을 스스로 키울 필요가 있었느냐 등등등 여러 가지 분석이 나오고 있지만 이번 선거에 절대적 영향을 끼친 것은 단연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다른 분석에서는 갑론을박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아마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이 선거에 많은 영향을 미쳤다는 것에 이것을 부인하시는 분들은 안 계실 겁니다. 결과적으로 유창훈 부장판사가 진교훈 후보의 당선증을 부여한 꼴이 된 것입니다. 여기에 기세 등등해진 민주당이 정권심판 프레임을 이번 선거에 캐치플레이로 내걸었고 이게 민주당 지지층 결집과 함께 일정 부분 먹혀 들어간 측면이 강한 그런 선거였습니다. 자, 반면 국민의힘 쪽에서는 지지층을 결집할 특별한 요인이 없었던 게 사실이었습니다. 따라서 이재명 영장 청구 기각이라는 외부적 요인이 강서구청장을 뽑는 보궐선거에 강한 영향력이 작용한 선거,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 저는 이런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보궐선거는 3연승에서 4연승으로 가는 길목의 작은 패배였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앞으로 국민의힘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물론 다르겠지만 승리보다 값진 패배였다라고 봅니다. 반대로 민주당 입장에서는 독이 든 선배였다라는 평가를 합니다. 아시다시피 국민의힘의 각종 선거에서의 연승은 지난 2021년 서울 부산시장 보궐선거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이후에 지난해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모두 승리를 거둠으로써 내리 3연승을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2년 만에 작은 선거에서 패배를 한 것인데요. 따라서 이것을 가지고 너무 호들갑을 떨 필요는 없다. 이렇게 봅니다. 오히려 이번 보선에서마저 승리했더라면 위기의식마저 결여된 채 자만심에 빠진 채로 내년 총선에 임할 수 있었다는 그런 개연성이 컸다라는 점에서 이것을 값진 패배로 받아들이면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 조금 전 제가 어제 보선에서 승리한 민주당과 관련해서는 독이 든 성배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재명 구속영장 기각을 앞세워 선거를 치른 민주당은 본인들 스스로 이재명 재판 리스크에 빨려 들어간 꼴이 되어버렸습니다. 영장 기각의 고무대에 마치 이재명이 무죄라도 난 것처럼 검찰에 대한 희생양 프레임을 강하게 걸고 선거에서 이겼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재명 지도부 체제가 더 견고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게 독이 될 것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이렇게 기고만장해진 이재명 지도부 체제는 더욱더 비명계를 몰아칠 것이고 강서 지지층에 기댄 팬덤 정치는 더욱더 기승을 부리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재명에 대한 재판 리스크는 이미 현재 진행형에 있습니다. 오늘만 해도 검찰이 백현동 건과 관련해 이 건을 따로 떼서 이재명을 불구속 기소했는데요. 자, 이제 민주당으로서는 이재명에 대한 재판 리스크가 먼 얘기가 아닌 현실로 점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첫 단추부터 이재명에 대한 방탄으로 채워놨으니 이 첫 단추를 풀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도 이재명 방탄을 계속 이어가야만 하는 처지에 내몰렸습니다. 즉 내년 총선까지 이재명을 전면에 내세운 채 공천부터 선거까지 치러야 하는데 이번 보궐선거에서 잠시 위력을 발휘했던 구속영장 기각 이슈와 같이 총선 레이스에서도 이런 게 먹혀 들어갈 거라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아마
이재명이 받고 있는 재판 소식은 시시각각 언론에 의해 국민들에게 전파될 것인데 아마 유죄 확률이 1%씩 올라갈 때마다 민주당 혹은 민주당 소속 후보의 지지율은 1%씩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아마 총선 전 이재명의 유죄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거나 특히 선거법 재판의 1심이 나오기라도 한다면 각 선거 유세 현장에서는 이재명의 지원 유세를 거부하는 사태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결국 이재명이 민주당에 남게 되는 건 전라도와 개딸들 뿐이겠죠. 제가 말씀드린 것들이 다소 희망 섞인 그런 얘기일 수는 있겠으나 이번 보궐선거 승리가 민주당의 독이 든 선배가 될 가능성 저는 만만치 않다고 봅니다. 꽤 높다고 봅니다. 다만 민주당도 싫고 이재명은 더더욱이 싫은데 그렇다고 국민의힘을 지지할 수는 없다. 국민에게 투표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민심을 어떻게 우리 쪽으로 가져오느냐에 대한 숙제는 여전히 풀어야 할 큰 과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여기에 우파의 단단한 결속과 결집 그리고 여기에 더해 부정선거에 대한 대비책들이 수반돼야 함은 물론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너무 의기소침하지 마시고요. 이번 강서구청장 보선은 아주 작은 예선전의 한 경기였고 본선은 역시 내년 총선이다라는 점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자유대한민국을 소화하는 뉴스데일리 베스트 민앵커였습니다. 함께해요. 뉴스데일리 베스트.